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에 중국이 경악을 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중국의 야망과 한국 대응 사이에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관계를 파헤치고 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방치할 경우 잠재적인 한중일 3국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 도용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줍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진화하는 국방 전략으로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야망에 한국의 대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한 측면은 중국의 문화적 전유와 전통 문화의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저항은 중국,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간의 3자 관계에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충돌은 전통 문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러한 충돌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소유권을 둘러싼 이 충돌은 중국과 한국 간의 경쟁이며 이 상황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중국의 문화 도용에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이 문화로 충돌하는 유일한 국가로 저희는 양국 간의 독특한 역학관계를 시사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한중일 시나리오에 논쟁이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점령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병 및 화력 증강에 대한 집중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의 포병 전력은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놓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다음 내용은 문화적 충돌과 인식입니다. 문화적 충돌과 인식이라는 소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 소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충돌이 양국의 서로 다른 견해와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몽골,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는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는 반면 한국을 표적으로 삼는 중국의 문화적 도용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 소유권 경쟁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약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화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표면적인 의견 차이가 아니라 더 깊은 역사적 원인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는 협력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번 충돌은 그 복잡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문화 소유권을 둘러싼 이러한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문화 도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충돌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문화적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한 중국의 더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군사적 위협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문화적 소유권을 둘러싼 이 충돌이 중국의 야망과 한국의 대응의 다른 측면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본토와 오랜 역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온 한반도의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이 채택한 방어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사적 위협과 역사적 배경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군사적 위협과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한반도와 중국 본토의 오랜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반도는 북쪽의 유목민 집단과 북쪽을 지배하는 주인이 없는 군벌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등 중국 본토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방어하는 등 외국의 위협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한국의 군사력, 국방 전략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특히 포병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중국의 강력한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력과 포병에 대한 집중은 산악 지형으로 인해 포병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어 옵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어 전쟁 전략은 화력 전략으로 알려진 미사일과 포병의 발사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비용 효율적인 방어 전략의 4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무인화 구현입니다. 한국은 현재 국방 시스템의 무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인화의 목표는 병력 수를 줄이고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인 시스템이 개발 및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군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병 전력의 효율성입니다. 화력과 포병에 대한 한국의 집중은 방어 전쟁 전략에서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포병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군사력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중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국가입니다. 포병과 화력 증강에 중점을 둔 한국은 강력한 상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문화적 전유입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충돌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궁극적인 목표를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문화적 전유는 양국 간의 경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국방 전략은 한국의 자급자족형 국방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반적인 자주국방 완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함에 따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위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섹션으로는 앞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완성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전 소주제에서 현재 소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 현대화와 기술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국방 자급자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무인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기술 발전을 통한 국방력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국방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한국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자주국방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무인 시스템의 개발과 구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필요한 인력수를 줄임으로써 국방 운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투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완성은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방 현대화와 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국방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 국방 전망은 희망적입니다. 기술 발전과 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의 강력한 국방 시스템은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자급자족에 중점을 두고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 정치 영역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충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여 자국의 우위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받습니다. 양국은 수세기에 걸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역사적 긴장도 충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문화적 충돌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강압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불만입니다. 과거 중국의 한국 영토 점령과 같은 역사적 갈등도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이념적 차이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유권 분쟁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이버 보안 우려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우려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정치 영역에서 중국과 한국의 복잡한 관계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대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문화적 전용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긴장의 뿌리 깊은 문화적, 역사적 원인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히 포병과 화력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비용 효율적인 전략과 무인화에 중점을 둔 한국의 국방 체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